어젯밤 그가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이런 마음, 내가 그쪽 좋아하는 겁니까? 오늘 아침 희원은 출근길에서 두준을 마주쳤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가볍게 인사라도 했을 텐데 희원은 고개를 돌려 반대편으로 걸어갔거든요. 사랑이 원래 이런 걸까요? 가까워질수록 더 무서워지는 거. 두준의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아서 희원은 차라리 그를 피하기로 했던 거예요.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마음까지 숨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도 저편에서 두준이 걸어오네요. 희원은 다시 뒤돌아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요. 그의 시선이 등 뒤에 꽂힌 것 같았어요. 회의실에서도 희원은 두준의 시선을 피했어요. 그가 말을 걸려고 할 때마다 희원은 먼저 자리를 떴죠. 그런데 퇴근 무렵 복도에서 두준이 희원을 막아섰어요. 혹시 나 피합니까? 두준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내가 고백한 것 때문에 계속 부담 느끼는 것 같은데 나 피하지 말라고요. 희원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부담이 아니라 두려웠던 거죠. 사장과 직원이라는 이게, 임신이라는 현실, 이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두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쿨하게 즐긴 셈 치자던 게 누군데 지금 왜 이래요? 희원이 던진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왔네요. 두준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싶었던 거예요. 좋으면 좋다고, 마음이 가면 간다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하지만 희원의 생각은 달랐어요. 산의 위계를 무시할 순 없잖아요. 임신한 몸으로 사장의 감정까지 받아내기엔 너무 버거웠던 거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서로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두준은 이렇게 물었어요. 거리를 둔다고 마음이 식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직진할까요? 희원이 한 발 물러서면 두준은 두 발 앞으로 나아가요. 사랑 앞에서 솔직한 게 용기일까요? 아니면 상대를 배려해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한 걸까요? 그날 비가 왔어요. 희원은 우산 없이 회사를 나섰죠. 그런데 현관 앞에 두준이 서 있었어요. 우산 없으면 같이 쓰시죠. 두준이 건넨 우산은 희원의 어깨만 덮었어요. 두준의 반쪽 어깨는 이미 비에 젖어 있었죠. 차까지 데려다주고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까지 챙겨주던 두준. 희원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책임감 때문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희원의 마음 한쪽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피하려고 했던 마음이 어느새 기대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두준은 희원을 위해 점심을 포장해 왔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희원이 민욱과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봤죠. 두준은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쿨하게? 딴 남자 있는 것도 눈 감아줬더니 사람을 뭘로 보고. 두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고비서가 물었죠. 잘해주거나 괴롭히거나 둘 중 하나만 해. 너 설마 복수하는 건 아니지? 두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희원이 야근하고 있었어요. 두준은 퇴근하다 말고 멈춰섰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희원의 뒷모습. 애틋한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어요. 좋아하는 마음은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질투하다가도 걱정되고 화내다가도 안쓰러운 거. 그날 아침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태안주류 광고 모델이 음주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은 거예요.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죠. 음주운전이라니 미친 거 아니야? 회사는 언론사의 문의 전화와 고객들의 항의 전화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최 대리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죠. 임원 회의실에서는 강무영이 두준을 압박했어요. 이번 일 바로잡지 못하면 입지가 힘들 거라는 얘길세. 두준의 표정이 굳었어요. 취임 초기에 터진 대형 악재, 리더십의 위기였죠. 한정음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어요. 두준을 시험하는 시간이자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희원과 민욱은 같은 퇴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오토바이 민욱 쪽으로 지나갔어요. 그 순간 희원이 민욱을 확 끌어당겼죠. 괜찮아? 희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희원을 놓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의 시선이 모였죠. 저 둘 무슨 사이야? 좋아하네 이거. 여사친. 나 과장이 민욱에게 물었어요. 뭘 지켜보고 앉았어? 민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희원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친구 이상의 감정이었어요.
민욱은 상상했어요. 만약 두준이 희원에게 접근한다면 자신은 어떻게 할까? 상상 속에서 민욱은 두준에게 소리쳤어요. 희원이는 내가 지킬 거야. 그런데 희원이 차갑게 말했죠. 정말 천박해. 민욱은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어요. 천박하다고요? 민욱은 자신의 감정을 돌아봤어요. 15년 지기 친구였던 희원. 언제부터였을까요? 친구 이상으로 보기 시작한 게. 하지만 이미 희원의 삶엔 아기가 있고 아기 아빠가 있었어요. 민욱은 쓸쓸하게 중얼거렸죠. 우정 아니었나 보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희원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비상회의가 소집됐어요. 두준이 말했죠. 찾아야죠. 우리 이미지를 쇄신시킬 새 모델. 두준은 회의를 지휘했어요.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 명확한 지시. 희원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역시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내 정신을 차렸죠. 아니야. 정신 차려. 이러다 진짜 좋아하겠어. 두준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있었어요. 스캔들로 무너질 수도 있었던 회사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려고 했죠. 회사를 지키는 두준, 희원을 지키는 민욱. 두 남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이 지켜야 할 세계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희원의 마음은 점점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두준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밤새 일했어요. 새 모델 섭외, 이미지 쇄신 전략, 언론 대응, 공적 책임을 다하는 남자였죠. 한편 민욱은 희원의 퇴근길을 챙기고 점심을 함께 먹으며 그녀의 안부를 물었어요. 사적 보호에 충실한 남자였죠. 두 남자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두준은 희원이 속한 세계회사를 지키려 했고 민욱은 희원 자체를 지키려 했어요. 그렇다면 어느 쪽이 진짜 사랑일까요? 세계를 지키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지키는 게 사랑일까요? 희원은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희원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말이야, 내가 임신한 거 알면 뭐라고 할까? 미란과 민욱이 동시에 놀랐죠. 왜? 누가 뭐라고 해? 민욱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희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희원은 이미 알고 있었죠. 회사에서 수군거리는 시선들, 복도에서 멈추는 대화들, 이미 소문은 퍼지기 시작했어요. 장희원 과장, 애가 생겼대요. 대박, 어떻게 꼬셨대? 최대리와 김탁수가 수군댔죠. 방 팀장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뭐 임신이야, 알 수 있지. 누구 애를 임신했냐가 중요한 거라. 희원의 임신은 축복이 아니라 가십거리가 되고 있었어요. 두준은 희원을 계속 챙겼어요. 점심 메뉴를 물어보고 컨디션을 확인하고 야근하지 말라고 당부했죠. 하지만 희원은 그럴 때마다 뿌리쳤어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희원이 왜 이러는지 두준은 알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죠. 두준이 희원에게 잘해줄수록 사람들의 의심은 커졌어요. 저 둘 무슨 사이 아니야? 사장님이 왜 저렇게까지 챙겨줘? 희원은 두준에게 말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두준은 답답했어요. 오해가 아닌데 오해라고 말해야 하는 이 상황이, 진심인데 진심을 숨겨야 하는 이 관계가 회사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애가 생겼대요. 최대리가 김탁수에게 속삭였죠. 대박. 어떻게 꼬셨대? 김탁수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방 팀장은 더 직설적이었죠. 누구 애를 임신했냐가 중요한 거라. 세현은 희원을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희원이 힘들어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방 팀장이 희원에게 비아냥거렸어요. 아, 이번에도 힘들면 혹시 손 놔버릴 건가? 희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번에도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희원에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 조직 내에서 무책임한 호기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어요. 알 권리라는 핑계로 자행되는 폭력이었죠. 한정음은 두준과 희원의 대화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한정음은 방 팀장에게 말했어요. 숨겨둔 여자, 강두준의 혼외자 프레임만 씌우면 되는 거죠? 방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정음은 희원을 고급 다이닝으로 초대했죠.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아기는 누군가에게 축복일 수 있으나 누군가에게는 짐이 될 수 있어요. 한정음의 말에는 독이 섞여 있었어요. 희원에게 아기를 포기하라는 말이었죠.
한정음은 두준을 공경에 빠뜨릴 계략을 짜고 있었어요. 루머를 만들어내고 희원을 이용해 두준을 무너뜨리려 했죠. 검은 속내가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회사 복도를 걸을 때마다 희원은 느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훑는다는 걸,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걸. 임신은 축복이어야 하는데 희원에게는 수치심이 되고 있었어요.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 조직 내에서 가십거리로 전락하고 있었죠. 누구애냐, 어떻게 꼬셨냐는 질문들. 이건 호기심이 아니라 폭력이었어요. 알 권리라는 핑계로 자행되는 사내 마녀 사냥이었죠. 희원은 고립되고 있었어요. 편이 되어줄 사람은 없고 모두가 구경꾼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고립이 희원을 두준에게 더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게 두준이었으니까요.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그날 두준과 희원은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직원들이 몰려오는 게 보였죠. 저기 사장님. 두준이 재빨리 희원의 손목을 잡고 작은 창고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자 좁은 공간에 두 사람만 남았어요. 밖에서는 직원들의 발소리가 들렸죠. 사장님 어디 갔지? 두준과 희원은 숨을 죽였어요. 좁은 공간, 밀착된 몸, 두준의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희원의 숨소리도 가까웠죠. 들키면 안 된다는 긴박함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0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두준의 눈빛이 희원에게 향했죠. 긁히면 안 되는 상황, 사장과 과장이라는 위계, 임신 루머가 퍼진 회사, 이 모든 게 두 사람을 숨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숨어야 한다는 긴박함이 오히려 서로를 향한 끌림을 더 강렬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할까요? 금지될수록 더 간절해지는 마음. 두준이 희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왜 이렇게 숨어야 하는 거죠, 우리? 희원이 작게 답했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들키면 뭐가 어때서요? 두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희원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회적 시선을 피해 숨어든 이 공간에서 가장 솔직한 욕망이 발현되고 있었으니까요. 두준과 희원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좁은 공간, 밀착된 몸, 숨막히는 긴장감, 그리고 그 속에서 확인한 마음. 두준이 먼저 움직였어요. 희원의 뺨을 감싸쥐고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죠. 희원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어요. 진한 키스였죠.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책임감도, 위계도, 임신도 모두 잊은 채 그저 서로를 원하는 마음만이 남았어요.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희원의 얼굴이 빨개졌고 두준은 미소 지었죠. 이건 더 이상 책임감이 아니었어요. 분명한 사랑이었죠. 이 키스는 두 사람 관계의 완전한 전환점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책임감과 계약에 의한 관계였다면 이제는 명백한 연인 관계였죠. 두준은 희원을 안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피하지 마세요. 난 진심이니까. 희원도 두준의 품에 안긴 채 답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하지만 몸은 이미 답을 하고 있었죠. 두준에게 기대고 두준의 체온을 느끼는 이 순간이 편안했으니까요. 회사 밖에서는 여전히 루머가 돌고 있었어요. 장유원 과장, 누구 애 가진 거래? 하지만 이 좁은 공간 안에서만큼은 두 사람은 자유로웠어요. 세상의 시선도 회사의 위계도 모두 잊은 채 그저 서로를 원하는 두 사람으로 있을 수 있었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두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복도는 비어 있었어요. 두준과 희원은 창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죠. 이 키스가 가장 위험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걸. 사내의 임신 루머가 퍼진 상황에서 사장과 과장이 연인 관계라는 게 발각된다면 두준의 경영권 방어에도 치명타가 될 거예요. 희원의 회사 생활도 끝날 거고요. 하지만 두준은 희원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위험해도 상관없어요. 난 그쪽이 좋으니까. 희원도 두준의 손을 꼭 잡았죠. 저도요. 이제는 피하지 않을게요.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정음이었죠.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